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입니다. 현재 1년 조금 넘게 만난 남친과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의 허락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일이 많아 파혼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네요. 우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영업자이고 가게 2개를 운영 중입니다. 순이익이 500~600 정도로 얼마 안 되고 집은 없는 상태이고요. 차는 제네시스를 제 명의로 가지고 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일시불로 구매했습니다. 현재까지 모은 돈은 부끄럽지만 5천만 원이 안 되는 상태네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운영 중인 상가의 건물주라 월세로 몇백 정도 수익이 있는 상태이시고 집은 인천에 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또한 다 되어 있으시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쉬는 게 싫으시다며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엄마도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이것저것 하고 계시고요. 저는 집안의 장녀이고 여동생이 1명 있는데 공무원입니다. 해서 가족 모두가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반면 남친의 집은 저희 집과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남친은 현재 32살로 직업군인인데 이제 막 상사를 달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아반떼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운전을 못해 가족이 타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사 식당을 운영하시고 아버지는 무직이라고 하더군요. 집은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로 사시는데 엄청 넓고 좋습니다. 남친에게도 여동생이 있는데 가방 디자이너라고 들었지만 수입 활동을 하는 것 같진 않았고 포트폴리오 준비를 한다고 공방에 다닌다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 계열은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양가 집안이 이런 상황인데 상대방 부모님을 뵀을 때 재산이 많은 것처럼 말씀하셔서 결혼 준비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 명품 브랜드 액세서리가 아니면 알러지가 난다 하시기도 하고 저한테 명품 립스틱을 선물로 주시면서 난 이런 것만 써서 다른 건 잘 모른다 하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외상만 1억이 있어서 받는 것도 일이다 등등 온갖 말들로 재산이 많다는 걸 어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봤더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우선 가장 먼저 황당했던 건 남친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돈을 다 엄마에게 보내준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보험료만 120만 원을 내고 있더라고요. 생명보험부터 시작해서 효도보험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수익자는 당연히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전세가 남친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런지 남친 이름으로 대출까지 낸 상태였고요. 심지어 무슨 저축은행 대출까지 받았던데 대출금은 대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말은 어머님께서 내주신다고 하는데 대출을 낸 이유 또한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금이 밀려서 그런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냥 대충 확인만 해봐도 월급을 뛰어넘을 정도의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친의 그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고 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대출을 낸 것 또한 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저도 장사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세금이 5천까지 밀리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남친 말로는 기사식당이 원래 외상이 많아 세금이 몇 천씩 밀린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면 남친 이름으로 낸 대출금을 해결하고 중요한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했었죠. 그랬더니 남친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는 우리 아들이 돈 관리를 못해서 내가 관리해준다. 결혼하면 다 너한테 주려고 했었다. 빚은 당장이라도 갚을 수 있지만 외상을 받으려면 업체를 써야 해서 그냥 내버려 둔 거다. 그리고 보험은 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서 해지를 못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가슴 한편에 불안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저런 말들을 듣고 나니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흔들립니다. 더 문제는 위의 일들도 어이가 없는데 결혼하면 본가 집이 넓으니 들어와서 같이 살자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딱 잘라 바로 싫다고 말했더니 이번에는 집 구하는 대출금을 제 명의로 받으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에 들어와서 살면 혼수를 안 해도 되지 않냐. 나가 살면 땡땡이가 반근무 중에 혼자 심심할 건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내가 잘 케어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큰 문제이지만 저런 말씀까지 하시니 그냥 저와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친은 참 착하고 성실한데 부모님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저도 제 가게를 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지만 남친 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으면서 자꾸 뭔가 헷갈려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써보네요. 상대 부모님을 욕하는 건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정말 이런 일들이 부모로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댓글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친을 많이 좋아하고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는 모습에 제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친과는 헤어졌네요. 남친에게 보험을 해지하는 게 어떠냐. 그것만 해도 생활 유지는 가능할 것 같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었는데 그걸 전해 들으신 남친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셔서는 노발대발하며 나를 아들 죽이고 돈 타려는 여자로 만든다.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장사를 하면 독하다더니 속이 더럽다. 하며 온갖 더러운 말들을 저한테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결혼 못 시킨다. 정 하고 싶으면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이런 말까지 하시기에 그냥 헤어지자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개인정보 들이까지 치면서 고소를 한 해 만에 개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 몰라도 한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인간한테 전화가 오기에 너무 화가 나서 쌍욕을 하고 차단해버렸네요. 생각 같아서는 정말 뭉댕이로 패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엄마라는 사람이 저 때문에 기절했다고 저한테 사과하라는데 그렇게 분기탱천해서 쓰러지실 정도면 그냥 죽어버리라고 해라. 하는 막말과 함께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나간 건지 저한테 사과한다 했다가 사과를 하라고 했다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빡쳐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군부대에 민원을 넣을 거라 하니 겁을 먹었는지 잠잠합니다. 지가 사줬던 아이패드를 달라고 연락을 해왔기에 다 박살내버리고 택배로 보내버렸는데 살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네요. 아무튼 전남친 농가는 세상 바닥을 치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야겠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세금 5천 밀리면 통장이고 재산이고 압류 다 들어와요. 그리고 무슨 식당 하면서 세금이 5천이요? 헛웃음이 나오네요. 거기다 보험료가 월 120이라니. 잘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 엄마 웃기네요. 자기가 장사를 했으면 몇 배는 더 오래 했겠구만 스스로 독하다고 인정하는 건가? 장사 잘 되고 잘 살면 왜 아들이 부모 밑으로 보험을 그렇게 많이 내요? 자기들 보험 자기들 돈으로 내고 살아야지. 결국 아들이 번 돈으로 보험을 심하게 들게 하고서는 노발대발하는 꼴이라니.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세요. 3, 40년 더러운 꼴 보는 것보다 지금 끝내는 게 쓰니 인생을 구하는 길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세 번째. 아이패드 보내달라고 한 것까지 진짜 찌질함의 극치네요. 그거 부셔서 보내신 거 완전 통쾌합니다. 빌려준 것도 아니고 사놓고는 헤어지면서 다시 달라니. 줬으면 내 건데 부숴버리든 팔든 알 바 아닌데 말이죠. 네 번째. 노발대발 자기를 아들 죽이고 돈 타는 여자로 만든다고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보험 해지하랬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사람은 생각해본 말만 할 수 있다던데.
5번째. 예전에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남자 쪽이 되게 부자인 것처럼 좋은 집에 살고 쓰는 것도 좋은 것만 썼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겠구나, 노후도 잘 되어 있겠구나 싶었고 집이 넓으니 같이 살자길래 합가해서 살았다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부 다 대출에 빚이고 집도 전세였답니다. 직업도 없었고요. 그냥 다 남의 돈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쓸 명의가 없으니 여자 하나 꼬셔서 같이 살면서 가스라이팅하고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였다네요. 그 집도 그런 류의 집안인 것 같은데 잘 헤어지셨습니다. 6번째. 욕 시원히 하고 아이패드 박살내서 보낸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오히려 적고를 당하고도 같은 사람 되지 말자며 곱게 보내주고 마는 게 멍청한 거죠. 시원하게 보내버렸으니 이제 다 잊어버리고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